사마천의 사기의 흉노 쪽 부분에서 전란으로 점철된 그 해마다 전란, 한나라와 한무제와 흉족 사이의 전란의 기록입니다. 양신이 한나라로 돌아온 다음 한나라는 다시 왕후를 사신으로 흉노에 보냈다. 그러자 선우는 한나라 재물을 많이 얻을 욕심에 감언이설로 왕후를 달래며 거짓으로 말했다. 내가 한나라로 가서 천자를 아련하고 직접 형제의 결의를 하고 싶소. 왕후가 귀국하여 이 내용을 그대로 한나라에 보고하자 한나라는 이 말을 믿고 선우를 위해 장안에 관절을 지었다. 흉노가 말했다. 한나라의 귀인이 사신으로 오지 않으면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없다. 흉노는 귀인을 사신으로 파견했는데 그는 한나라에 도착한 후 곧 병이 났다. 한나라 조정은 사람을 보내 약을 주어 그를 잘 치료하도록 했지만 불행히도 죽고 말았다. 누가? 흉노에서 온 사신이. 그래서 한나라는 노충국에게 2천석의 고관의 인수를 차게 하여 흉노의 사신으로 보내면서 흉노 귀인의 유해를 호송해 정중한 장례식을 치르게 했고 아울러 금 수천근에 이르는 후한 지창금도 보냈다. 후한 지창금을 보냈다. 그러면서 흉노에게 그는 한나라의 귀한 신하요라고 말했다. 선우는 한나라가 그들의 존귀한 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여 노국충을 붙잡고 귀국시키지 않았다. 이전에 모든 말은 선우가 왕후를 속인 빈말로써 그는 한나라에 가고 또 태자를 인질로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부터 흉노는 여러 차례 기병을 보내 한나라의 변경을 침범했다. 한나라는 곽창을 바로장군으로 임명하고 또 차기야후를 삭방의 동쪽에 주둔하게 하여 흉노를 방어하도록 했다. 노국충이 흉노에 머문 지 3년이 지나갔다. 3년이 지나갔을 때 오유선우가 죽었다. 오유선우가 재위 10년 만에 죽었다. 그의 아들 오사리가 선우로 즉위했는데 그의 나이가 어려 아선우로 칭해졌다. 이후 선우는 서북쪽 방면으로 더 옮겨갔다. 그리하여 흉노의 자방군대는 윤중군과 닿고 우방의 군사는 주천군과 돈한궁에 맞닿게 되었다. 한편 한나라는 아선우가 선우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두 사람의 사신을 보내 한 사람은 선우를 방문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우현왕을 방문하도록 하여 흉노 내부의 분열을 꾀하고자 했다. 사자가 흉노에 도착하자 흉노는 그들 두 사람 모두 선우에게 끌고 갔다. 선우는 크게 노해 그들을 억류했다. 한나라 사신으로 흉노에게 붙잡힌 사람은 앞뒤로 10여 명에 이르렀다. 한나라 역시 흉노의 사신이 오는 대로 억류하여 흉노에 붙잡힌 한나라 사신과 같은 수가 되도록 했다. 이에 한나라는 이사장군 이광리를 파견하여 서쪽으로 대원을 공격하게 하고 인후장군 공손에게 수왕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겨울에 흉노에 큰 눈이 내려 많은 가축이 굶고 얼어 죽었다. 아선은 나이가 어리고 호전적이었다. 이로 인해 흉노 국인들이 안녕을 얻지 못했다. 좌대도위가 선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는 몰래 사람을 보내 어디로? 한나라로 보내서 나는 선우를 죽이고 한나라에 투항하고자 하오. 그러나 한나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만일 한나라가 군사를 보내 나와 호응하면 곧 행동하겠소 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는 이 말을 듣고 투항할 흉노 사람들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수왕성을 쌓았다. 하지만 이 거리도 여전히 흉노와는 너무 멀었다. 이듬해 봄에 한나라는 차야후 조파노에게 2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삭방을 출발하여 서북쪽으로 이천리를 진격하게 하고 준계산에 도달한 뒤에 회군하라고 명령했다. 차기야후는 준계산에 도착하여 약속한 시간에 곧 회군했다. 흉노의 좌대도위가 행동을 하려 할 때 발각되고 말았다. 선우는 좌대도위를 주살한 다음 좌방의 군대로 하여금
차갸후를 공격하도록 했다. 차갸후는 흉노의 수급과 포로 수천 명을 얻었으나 돌아오는 도중 수왕성에서 400리 떨어진 곳에서 흉노의 8만 기병에게 포위당했다. 차갸후는 밤에 혼자 밖으로 나가 물을 찾다가 흉노 정찰병에게 발각되어 생포되었다. 흉노는 그 기회를 틈타 한나라 군대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마침내 한나라 전군이 흉노에게 항복했다. 아소누는 크게 기뻐하고 기병을 파견하여 수왕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항복시키지는 못하고 변경을 괴롭히고 약탈하다가 물러갔다. 이듬해 선우는 다시 직접 수왕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행군하는 길에 병사하고 말았다. 아선우는 재위 3년 만에 죽었다. 그의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흉노는 아선우의 막내 숙부인 오유선우와 아우 우현한 구리오로 하여금 선우 자리를 계승하도록 했다. 이때는 한무제의 7번째 연호로 태조 3년은 기원전 102년에 해당하는 해. 이때가 태초 3년이었다. 기원전 102년. 그해 가을 흉노는 정얀군과 운중군을 대규모로 침입하여 수천 명을 죽이고 잡아갔다. 그리고는 2,000석의 고관 몇 명을 격파한 뒤 회군했다. 이로 인해 광록이 쌓은 성체와 막로가 파괴됐다. 또 우현왕을 파견하여 주천군과 장해군에 침입해서 수천 명을 살상하고 약탈했다. 그런데 마침 인군 장군의 구원병이 급히 전투에 투입되어 흉노는 포로들을 모두 포기하고 철수했다. 이 해에 이사장군은 대원을 대파하여 대원왕의 목을 베고 돌아왔다. 흉노는 회군하는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겨울에 흉노는 수왕성을 공격하려 했지만 때마침 선우가 병으로 죽었다. 구리호 선우는 선우가 된 지 1년 만에 곧 죽었다. 흉노는 그의 아우인 좌대도의 저제후를 선으로 옹립했다. 한나라가 대원군을 토벌한 뒤로는 그 위험이 외국까지 널리 알려졌다. 천자는 이 기회에 흉노를 포위하고 압박하고 하여 조칙을 내렸다. 흉노의 힘이 약해지네. 고황제는 유방 한고조를 말합니다. 고황제께서 짐에게 평성에서의 치욕을 남기셨다. 고후 때 선우의 편지 내용은 너무나 무례하고 황당했다. 이전 재양공은 9대의 원수를 갚았는데 춘추는 이를 크게 찬양했다. 이 해가 태초 4년이었다. 기원전 101년. 저제후 선우가 즉위한 뒤 항복하지 않은 한나라 사신들 모두를 돌려보내 노충국 등도 귀국할 수 있었다. 저제후가 막 선으로 즉위했을 때 한나라가 습격할까 두려워하여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린아이다. 어찌 한나라 천자와 비교할 수 있는가? 한나라 천자는 내 오랜 선배다. 한나라는 중랑장 소무를 파견하여 많은 폐물을 선우에게 보냈다. 그러나 선우는 갈수록 교만해졌고 한나라의 기대와 달리 예의도 매우 태만했다. 이듬해 척야후 조판우는 도망을 쳐 한나라로 돌아왔다. 다음, 성패는 장군과 재상을 잘 선택하여 임용하는 데 달려있다 편입니다. 이듬해 한나라는 이자장군 이광리를 파견하여 기병 3만 명을 이끌고 주천에서 출발하여 우현왕을 천산에서 공격하도록 했다. 이 전투에서 흉노의 수급과 포로 만여 명을 획득했다. 흉노는 대규모로 이사장군을 포위 공격하였고 이사장군은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한나라군은 열에 6, 7명이 죽었다. 한나라는 공손호를 서하에서 출발시켜 강로 도의와 탁도산에서 합류하게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또
기도위 이릉을 파견하였는데 이릉은 보병과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거연에서 북쪽으로 천열이 떨어진 곳에서 선우와 교전하여 만여 명의 흉노병을 베었다. 이쪽으로 이제 힘이 한나라로 가네. 그러나 이릉의 군대는 군사와 식량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서 벗어나 돌아오려고 하였지만 흉노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이릉은 흉노에게 항복하였고 그의 병사들도 항복하여 돌아온 자는 겨우 400여 명뿐이었다. 선우는 이릉을 매우 존중하여 자기 딸을 이릉에게 시집 보냈다. 2년 뒤에 한나라는 또 이사장군을 파견하여 기병 6만 명과 보병 10만 명을 이끌고 삭방에서 출발하도록 했다. 강노, 도위, 노박덕은 만여 명을 이끌고 이사장군과 합류했다. 유격장군 한열은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이끌고 오원에서 출발했다. 인후장군 공손호는 기병 10,000명과 보병 5만 명을 통솔해서 안문에서 출발했다. 흉노는 이것을 알고 모든 가축과 인구와 보급품을 여호수 북쪽에 옮겨놓고 선우는 여호수 남쪽에서 10만 기병을 배치하고 이사장군을 기다려 접전하고자 했다. 이사장군은 곧 그곳에 도착해서 선우와 10여일 동안 격전을 치렀다. 이사장군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무고의 화에 연루되어 멸족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군대를 병합한 뒤 흉노에게 투항했다. 무고의 화는 한무제 때 승상 공손화와 태자 유거의 무고에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처벌됐던 그 무고의 화입니다. 무고의 화에 연루돼서 자기 가족이 멸족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병합한 뒤 흉노에게 투항했다. 한나라로 돌아온 병사는 겨우 1,000명 중에 한두 사람에 불과했다. 유격장군 한열은 공적이 없었고 인후장군 공손호도 좌현원과 접전했으나 불리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천자는 조서를 내려 태의령 수단을 체포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그가 이사장군의 가족이 몰살당한 소식을 말함으로써 이광리로 하여금 흉노에게 항복하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까지가 흉노족에 대한 사마천 사기의 부분입니다. 태사공은 말한다. 태사공이 사마천이죠. 사마천인 것 같습니다. 공자가 춘추를 저술하는데 옛날 은공과 환공 시기의 기록은 분명하지만 자기와 동시대인 장공과 예공의 일은 오히려 그 기록이 매우 간략하다. 그것은 당대의 일과 관련되어 있어 말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흉노 문제도 병폐는 권세가의 비위에 영합하는 데 있으며 온통 아부에만 힘쓰고 있어 일방적이고 피차간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장수들은 오직 중국의 엄청난 영토와 병사들의 사기에만 의지하였고 천자는 이들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정황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여 결국 그 공과 업적이 별로 크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 한무제는 옹제 대략의 황제로서 최종적으로 흉노를 완전히 축출해 성공했고 이때 축출된 흉노족은 서구의 역사까지 흔들어 놓았을 정도였다. 사마천은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한무제의 단점을 날카롭게 강조했지만 현실 정치군사적 역량에 대한 판단과 주체적 의지의 작용에 대한 평가에서 그 역시 부족함이 존재했다. 이는 아마도 한무제에게 궁형을 당했던 개인의 피해의식에도 기인하리라. 한무제에 대해서는 그 업적보다 좀 폄하해서 썼다는 말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공업이 별로 크지 못했다. 요임금은 비록 성현이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일을 일으켜 성공한 것이 아니며 우를 임용함으로써 비로소 천하는 안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신성한 전통을 발양하는 것은 바로 장군과 재상을 잘 선택하여 임명하는 데 있도다.
바로 장군과 지상을 잘 선택하여 임명하는 데 있도다. 한무제, 나에게 궁형을 내린 한무제여, 너는 좀 더 장군과 재상을 잘 선택하여 임명해야지 그 점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고 울분을 좀 돌려서 말했습니다마는, 여기 또 해설로는 한무제 때 가장 흉노를 처벌하는 큰 힘을 쓴 왕이다, 이렇게 역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흉노족은 그 힘이 많이 빠져서 대등한 한나라에게 대등한 무역을 하고 사신을 교류하는 게 아니고 한치 떨어진 집단으로서 이렇게 있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뒷부분에 재밌는, 이거 읽느라고 흉노족에 대한 걸 읽어봤더니 재밌는 부분은 흉노가 나중에는 저쪽 유럽 쪽으로는 훈족이 되었다는, 흉노하고 훈하고 이름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런 말도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신라의 어떤 그 왕의, 그래서 신라에는 흉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재밌게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